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탐관사 박현수입니다. 월요일날 이제 통합사회랑 한국사 시험이 끝났고 화요일날 영어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기말고사 일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는 이제 월요일날 다 만들어 놨고 또 일부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어머님들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어떻게 이제 출제됐는지 말씀드리고 뭐 이제 어려웠던 문항은 어떤 거고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뭐 1등급이나 1등급 컷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는 이제 또 여름방학 때 통합사회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파트라던가 윤리 파트 이런 거 이제 심화 수업에 대해서 살짝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나온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통합사회는 먼저 객관식 28문항 그리고 단답형 8문항 해가지고요. 중간고사랑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출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출제 곳곳에 함정들이 항상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어택도 좀 조심을 하셨어야 됐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문제를 좀 대충 읽지 말고 이제 꼼꼼히 이제 확인할 필요를 이제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한 킬러 문항은 한 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객관식에서는 6번, 7번, 12번, 28번 그리고 단답형이 좀 구석구석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뭐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애들이 단답형을 힘들어 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단답형 6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출제를 분석해 보면은요. 이제 일반 사회 문항이 이번에는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중간 때는 지리가 많이 출제됐잖아요. 아니다. 지리가 더 많이 출제되긴 했네요. 한 문항 정도. 근데 지리랑 일반 사회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윤리는 이제 5문항인데 윤리 문항들이 이번에는 좀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이제 단답형 2문항이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교과서를 꼼꼼하게 볼 것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항상 구석구석 사료랑 탐구 자료까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단원이랑 이제 3단원 이제 끝에 한 단원 빼고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자, 근데 학교에서 안내가 나갔을 때는 특히 2단원에 대해서는 학교 프린트면은 뭐 충분하다 아이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프린트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었고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교과서 빈칸 자료로 이제 계속 나눠주고 2단원도 공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교과서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출제 안 할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은 교과서를 근거로 출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는 언제나 이제 선지 모두 고르는 문항들 이런 걸 조심해서 하셨어야 됐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문항들이 5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됐고 단답형은 무난했습니다. 한국사는 킬러 문항을 생각해 보면은 뭐 2번, 4번, 뭐 20번, 21번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문항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었을 때 자, 먼저 자, 이제 윤리 문제였었어요. 자, 윤리 문제 첫 번째 문제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화면이 이게 조금 깨진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자, 학생들 거 사진 찍어서 보내온 걸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자, 제가 보면 여기 이제 칸트랑 원래 레오폴드만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동물중심주의 레건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외인데 뭐 선생님이 프린트도 제공해 주셨었고 그리고 뭐 시험에 나오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저도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당연히 이제 심화 자료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이론 설명도 같이 해줬었고요. 그때 제공됐던 문제들이 보면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평가 문제 제공했던 거 뭐 칸트랑 레건이랑 레오폴드 이렇게 이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들도 유사하게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윤리에서 킬러 문항이 있었었는데 싱어랑 테일러, 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재 교과서에서는 없는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실려있는 동물중심주의 철학자이고 그 다음에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체적으로 빠져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지금 현재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뭐 생명중심주의 철학자로 소개되어 있는 학자라서 테일러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꽤나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뭐 이론 설명했었을 때 강조했던 부분들 1번 선지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대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나왔고요.
또 이제 답의 근거가 되는 3번 선지도 요 밑에 보시면은 자연 존중의 4대 의무라고 해가지고요. 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악행 금지의 의무, 두 번째 불간섭의 의무, 세 번째 성실의 의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성실의 의무가 그대로 답으로 체크가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제공했던 자료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 문제, 요게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보인고 학생들 부교재였던 수능 스타트 거기에는 실려있지 않았던 자료가 나왔습니다. 뭐 불교랑 이슬람교랑 크리스토교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이제 자료였었는데 대륙별로 어느 정도들을 많이 믿고 있느냐. 근데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또 지리 심화 수업 할 때 보통 이제 4주차, 5주차에는 심화 수업들을 하는데 그때 제공됐었던 세계지리 평가 문항이랑 자료가 똑같이 나갔습니다. 선지도 비슷하죠. 선지도 비슷하고 보면은 배열도 비슷합니다. 그냥 이제 말만 살짝 바뀌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 이거 수업 시간에도 같이 풀었었고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문제도 더 나갔었고 그래서 이거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무난하게 맞췄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이제 이 자료가 아마 학교에서 프린트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내용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수능 스타트 텍스트들 있어요. 텍스트들이랑 자료들을 혹시 몰라서 이제 빈칸으로 정리해서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저 위에다 써놓긴 했지만은 수능 스타트 페이지 61번에 61페이지에 자료로 나왔던 거 그럼 텍스트가 그대로 응용이 돼서 나왔었죠. 그래서 모두 고르기 문항으로 나왔었는데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 자료를 보지 않았으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통합사 이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인데요. 자, 단답형이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하고도 직접 소통을 했고 어머님한테도 들었는데 이거는 뭐 내가 다시 시험을 봐도 못 맞췄을 것 같기는 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 문제인데요. 법률이 나와버렸습니다. 법률이. 저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거 이제 교과서 빈칸 자료 제가 이제 뭐 테스트를 보고 암기도 시키고 막 계속 그랬었는데 뚫어놓기는 했었어요. 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요. 그래서 이거 제공을 해주긴 했었는데 맞힌 친구가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단답형 이 점이 이게 조금 아마 오답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입니다. 한국사가 이제 2단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킬러 주제였습니다. 한국사가 거의 대부분이 킬러 주제였었는데, 자, 보면은, 자, 이게 사료들이요. 저기 이제 제가 이제 교과서를 따왔잖아요. 교과서 사료, 이거 2단원 교과서 뭐 안 나올 거라고 하고 프린트만 보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교과서 사료 그대로 나왔죠. 저 위에 있는 조선과 명예관계에서 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또 이제 밑에 뭐 북벌론, 북학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자료에서는 조선의 나라를, 조선이란 나라를 찾았어야 됐고, 두 번째 이제 북벌론의 자료에서는요, 또 여기 밑에 이제 오른쪽 밑에 이제 자료가 나와 있죠, 사료가. 거기서 또 이제 청나라를 잡았어야 됐었던, 그렇게 되고서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역시나 이제 모두 고르기 문제라서 이제 좀 짜증이 나긴 했겠지만은 이 사료가 교과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었었고, 전 2단원 교과서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계속 빈칸을 이제 제시해주고 계속해서 테스트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2단원 문제였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교과서의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료, 교과서의 내용들을 반영을 했었고요. 조금 까다로웠던 거는 저기 이제 4번 세트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 세종에서 영조 사이 시기의 문제를 고르는 거였는데, 그 이제 모든 내용들하고 왕을 알고 있었어야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긴 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순서대로 내용을 이렇게 빈칸하고 잘 확인해서 매칭을 시켜보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교과서 사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뚫어줬던 거 그대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데, 제가 이제 교과서를 뒤져보니 사료는 안 나왔어요. 사료는 안 나왔는데 제가 여기 빈칸 뚫어놓은 이 교과서 요 페이지를 순서대로 잘 맞춰서 읽어보고 내용이 잘 이제 정리가 됐었다면은요, 충분히 이제 그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론 연도를 다 써놓기는 했어요. 제가 풀면서 뭐 1219년에서 1374년 사이의 문제를 찾는 거다라고 해서 뭐 제가 풀이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 교과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요, 순서대로 쫙 맞춰서 봤었을 때 충분히 2번, 3번, 4번이 자, 첫 번째 이제 고려랑 이제 몽골 사람들이랑 만났던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제 국민왕이 시해됐었던 거, 요 사이 시기 문제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이제 이거였죠.
저 교과서 이제 시험범위 됐었을 때 좀 앞부분에, 2단원의 앞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제 공주 지역에서 일어난 일. 여기 보면은 이제 백제 무령왕릉이 이제 공주에 있다.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공주를 찾아내고서는 이제 공주에서 있었던 일 5번, 뭐 공주 우금치 전투를 찾아내는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백제가 남조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양이라는 나라랑 친했었는데, 이제 남조랑 관련해가지고 찾는 문제. 저게 이제 남조였음을 알았으면은 두 번째 있는 21번 문항도 이렇게 무난하게는 맞출 수 있었었는데, 교과서를 이번에 제대로 보지 않고 학교 프린트만 봤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단원 특히요. 뭐 3단원이야 뭐 교과서도 다 보고 뭐 그러셨을 건데, 2단원 프린트만 보라고 했었는데, 학교 말 믿지 맙시다. 이제 다 차근차근히 이제 공부를 하셨어야 됐었던 부분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이제 보인고 1학기 기말고사 통합사이랑 한국사 이제 주요 문항들이랑 시험이 어땠었는지 이제 살펴봤는데, 1컷을 예상하기에는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중간고사 때 통합사이나 한국사나 둘 다 1컷이 뭐 자 90점대 초반, 살짝 위에 초반, 중반까지는 안 갔었죠. 90점대 초반으로 갔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80점대 후반 이 정도에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는 조금 더 어려웠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여름에는 어떤 수업이 있나 그걸 좀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살짝 이제 우리 설명회도 하긴 했었어요. 보이고 어머님들 대상으로 지난달에 설명회를 하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경제랑 윤리 부분 어려운 부분은 좀 심화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아무래도 또 내신 만점이랑 또 1등급도 이제 수능에 이제 더 나아가선 수능에서도 1등급의 기초를 닦아 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은 조금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항들도 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뭐 평가원 문제들 이런 것들 제공할 거고요. 좀 다양한 문제풀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영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확하고 신속한 문제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확실한 개념과 그리고 많은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과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문제. 두 번째가 좀 힘들어요. 합리적인 선택과 기회비용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요게 좀 문제, 계산 문제도 좀 많이 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거, 국제분업과 무역 요 파트가 또 비교 우위 계산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래프 계산, 그 다음에 또 이제 표 계산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풀어보고 또 그 다음에 연습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1주차, 2주차 때 경제 부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3주차 때는 이제 윤리 부분 분배적 정의,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왈처 요 학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학자들 확실하게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가 보통은 이제 원래는 교육과정에는 이제 칸트랑 베카리아만 들어있습니다. 칸트랑 사용제도를 찬성하는 칸트, 반대하는 베카리아만 들어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아직 이제 평가 문항은 안 그런데 내신 시험에서는 뭐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제가 여기 써놓은 칸트, 베카리아, 루소, 벤담을 다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요 4명의 사상가들도 좀 깊이 있게 정리하고 뭐 평가 문항들도 좀 정리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게 예, 얼마 전에 공개됐었던 2차 평가원 이제 예비 문항이었습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내겠다라고 해서 경제 파트 대표적인 거 요런 것들, 요런 문제들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기회비용을 저기 뭐 이제 보면은 여기 봤었을 때 기회비용을 계산한다던가 이런 문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인고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입니다. 보인고의 기출 문제들도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 문제도 또 이렇게 단답형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계산하는 문제들 이렇게 이제 출제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윤리 파트에서 또 요거는 평가원에서 공개된 또 예비 문항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롤스랑 노직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칸트의 또 형벌에 관한 문제가 이제 평가원에서 이렇게 예비 문항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인고 내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노직, 롤스 나와 있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미리라는 철학자들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또 역시 칸트랑 이제 벤담이 나왔죠. 벤담. 그리고 이 18번 문제는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은 교육과정에는 빠져있지만은 보인고 내신에서는 다루는 이제 루소라는 철학자. 이 루소라는 철학자의 또 이제 사용제도 찬성에 대한 이제 논거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평가원 문항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보인고 기출 문항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제 교재입니다. 제 교재에서 이렇게 경제 부분 정리를 할 거고, 문제들도 보면은 기출 문제들 경제 문항도 들어와 있습니다. 통합사회 문항들도 들어와 있고 경제 문항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또 역시나 이제 뭐 비교 우위랑 뭐 절대 우위 비교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다 실려 있죠. 다 이제 수업 때 정리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가도 이렇게 롤스만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롤스, 노직, 왈처, 뭐 아리스토텔레스 다 들어와 있겠죠. 이제 제공되는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랑 뭐 9월 평가 문제, 수능 문제들 이렇게 이제 실려 있죠. 이런 것들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형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여기는 지금 보니까 루소랑 칸트만 있는데 벤담이랑 베카리아도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역시나 평가 문항도 6월, 9월 수능 문제들 정리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은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회차, 2회차는 경제입니다. 1회차, 2회차는 경제인데 1회차 경제에서 핵심은 아무래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계산 문제들. 기회비용 계산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가 될 거고요. 2회차에서는요, 역시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들.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차 마지막에 윤리에서는요, 요 학자들,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 비교 분석 정리하고 문제 풀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관리랑 피드백은요, 뭐 이제 과제랑 오답하니 하긴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클리닉은 수업 시간 전 1시간, 수업 후 1시간. 근데 학생들도 시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을 조절해서 이제 또 클리닉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뭐 각종 SNS를 활용해가지고요, 뭐 상시 질문할 수 있게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도 항상 매주 이제 피드백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결석 부득 이야기 할 경우에는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개강은 7월 26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인고 1학기 기말고사 통합사회 한국사 분석 및 뭐 이제 여름방학 수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